평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서 돌을 꺼내는 남자. 모르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친구와 다툰 후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중주차돼 있던 차량. 자꾸 욕하지 말고 와. 언제 왔다고 욕. 잘못 뺐잖아. 골프채로 주차된 차를 부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의 폭력은 모두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걸까? 벽을 막 치면서 서로 그 얘기하는 분들 이러면서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항상 너도 하면 힘들어. 난 화났어. 나 진짜 화났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흉기로 이렇게 위협을 했었습니다. 출퇴근길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위협. 당신의 일상은 안전한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 범죄. 우리는 왜 매일 화가 나 있는 걸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위협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제보자들 나왔는데 저기 네.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네. 한 남자에게서 악마의 모습을 봤다는 가족들. 가해자가 이 의자에 마주보고 앉으면서 폭행이 시작이 됐어요. 아, 가해자가 이쪽에 앉았고 네,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는- 여기 네. 계시고요. 1차 공격이 가해졌을 때 이미 이 안면부가 세게 강타가 돼서 아. 이미 여기 전두엽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랬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한 대 맞고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또 밀쳤어요. 뒤로 네. 넘어지면서 이미 이때부터 기억을 잃으셨는데 아, 지금 5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님 처음에 갖고죠? 셋넷 다섯 네네. 일을 마치고 이웃들과 함께한 술자리였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요? 얘기만 한다. 그 나 얘기만 할 거니까 말리지만. 불청객의 방문으로 시작된 말다툼. 손 치우라고 계속 말리네. 잡아가지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말리는 사람에게까지 위협하는 50대 남자. 기선 제압하느라고 정말 의자도 치고. 이웃이 괴물이 된 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아, 아버님 이렇게 튕겨나가시네요. 네. 발로. 아, 발로 얼굴 밟아버렸네요. 아버님을. 정말 짧은 순간이죠. 네, 이게 치명상이네요. 발로 얼굴을 여기를 밟았어요. 그리고 이미 뒤꿈치로. 경직이 돼서 네. 이제 숨을 못 쉬셨어요. 아, 이거 어떡해. 저기 옆에 냉장고 모서리를 잡고 가격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체중을 실어서 죽여버리겠다는 의지 아니고서는 그렇게 네, 네. 체중을 실을 수가 네, 이미 없거든요. 제 개인적 사견으로 아버님이 제압 당하신 상태이기 네. 때문에 추가 공격하는 거는 또 다른 의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 실명 위험이 있으며 안면부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출혈과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은 좀 지금 돌아오셨을 거 의식은 아니에요? 돌아오셨는데 저를 가만히 바라보겠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라고 해요. 네. 전두엽 부분을 이미 손상을 크게 당해서 네. 지금 약간의 치매가 와 있는 상태고 네. 부르면 대답은 하시는데 네.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유, 어떡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것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선생님께서 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 단돈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고 이웃 주민들에게는 굳은 일을 도우며 홍반장 역할을 했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왜 남자를 폭행한 걸까요?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계셔요? KBS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좀 뵙고 싶어서요. 선생님, 저기 인터뷰 좀 잠깐 요청 드려도 될까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피곤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말마다 사건은 목격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술을 먹다가 또 그 분이 오셨어요. 그 분이요.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가해자분이 그분한테 술을 한 잔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분이 나 술 안 먹는다. 그 땅 그랬는데 이제 어르신이요. 거기서 네, 네. 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분이 네. 이제 화가 나셔서 나가셨는데 네. 이제 여기 그 옆집 이제 피해자분이 저기를 한 거죠. 왜 넌 나이도 많은 분한테 이렇게 욕을 하냐? 그랬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가해자분이 욕을 한 거죠. 사건이 일어난 건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욕설에 동네 어르신은 자리를 피했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한마디 하자 남자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다 말려서 네. 나갔다가 이제 네. 가신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분이 말다툼을 하시고 뭐 치려고 그러네 뭐 말라 그러네 뭐 그렇게 말싸움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언성이 갑자기 높아지시면서 네.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설마 치고받고까지 싸우겠냐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네. 말싸움하다가 네. 이제 끝나겠지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목격자들은 폭행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자신보다 10살이 많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가해자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저기 사람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저 전화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저기 가주시겠어요? 아니 저희가 가시면 네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서 아니 그냥 가세요. 그쪽에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미 갔다 오셨거든요. 피해 가족들의 신고에 범행 일주일 만에 구속된 가해자. 가족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걱정입니다. 현망 증상이 왔어도 딱 정확히 3시만 넘으면은 딱 채비를 하세요. 일어나서. 그리고 냉장고에 뭐가 오늘 비어 있고 뭘 장을 오늘 반찬을 뭐를 해다 놔야 되는데 계속 혼자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되기까지 딱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걸리는데 그 안에 저희 가족들한테 사과 전화도 없었고 사과하려는 의사표시를 누군가를 통해서 한 적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벌어지는 분노 범죄. 자전거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를 쫓아가 차로 친 여성. 그 여자애가 야라고 하니까 동생은 제일 일단에 오빠니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애가 엄마한테 때렸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이 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아니잖아요. 고양이를 들고 가는 남자.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다 죽였습니다. 분노는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도 합니다. 무서운 건 누구도 예기치 못한다는 겁니다.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방화한 50대 남자. 이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폭력 사건 중 약 40%가 순간 욱해서 일어나는 분노 범죄. 특히 3건 중 1건은 운전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괴물로 변하는 순간 저기요, 형 박았잖아요. 자전거로 차에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자 한마디 했더니 남자는 화가 난 겁니다. 네네. 여기 그 슈퍼 빨리 오세요. 이 사람 지금 막 뭐 던져 난리 안 내시 빨리 오세요. 옆 차선으로 지나가는 차량.
자세히 보니 흉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곤 차로 앞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하며 문을 열라고 합니다. 남자가 주행 중 누군가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 차량이 누른 줄 알고 오해해 흉기를 들고 와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지극히 가학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화가 나 있을까? 평소 분노 조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폭언했고 법원 갔을 때는 흉기도 없고 그런 의도는 살짝 아까 오버했다 그랬었는데 제 실제 분노보다 더 크게 표출을 하고 싶어서 한번 나 화났어? 나 진짜 화났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흉기로 이렇게 위협을 했었습니다. 좀 이제 경제적인 좀 컸죠.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이제 기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뭐 집안일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 좀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남편 신우이 시어머니 비슷해. 진짜 비슷해요. 셋 다. 눈빛, 행동, 소통 안 되는 거. 네가 좀 참으면 되지 않니? 저희 신우들도 저희 장모님도 너가 좀 그냥 더 보필해주면 되지 않니? 네가 하나 조용하지가 거기에 많이 엇박쳤다. 네가 참으면 되지 않니? 남자도 원래 다 그래. 원래 한국 남자도 말 없어. 원래 그래. 하루 종일 운 적도 있어요. 소리를 막 지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지금도 이 가슴병이 생겨서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고. 너 남편인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고.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도 표출된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근데 너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시댁 식구들이랑 참 비슷하네. 이러다 괴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 있어요. 100% 괴물 되겠다 이러다가 싸나운 괴물. 내 손에 죽는단 말을 전 잘.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저도 제가 막 무서워지자고 어느 순간에 살인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러다 진짜 칼 들겠다 정말. 이러다 칼 들겠다. 저는 그 공포까지도 느껴봤어요. 저희 한번 진짜 칼 들기 이렇게 직접 자기 막 찔러 죽이라고 해서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고 막 그때 애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분노 범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갑자기 우악스럽게 공격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인 있잖아요. 아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같이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또는 돌발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분노 범죄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아는 지인한테 돌발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저희가 취재하는 사례도 아는 사람 간에 발생하는 아주 강력한 유형의 분노 범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들었던 우이동 경비원 자살 사건. 주민들은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경비 아저씨 처음 봤어. 애 엄마들 뭐 아무 짐같이 들어주고. 사람들이 출근할 때 옷을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중 주차 거기 있으니까 밀어야 돼. 차주들도 밀어야 되면은 비 맞는다고. 당신이 그걸 다 정리를 해주신다고 얘기 들었어. 아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근데 그 경비 아저씨 아니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그 아저씨 계시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어요. 두 딸을 홀로 키우며 열심히 일했던 고 최희석 씨. 늙음하게 아파트 경비를 시작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입주민의 지속된 괴롭힘과 폭행에 그는 결국 13층 난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투신했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은 사랑하는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그리고 그가 남긴 휴대폰.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있으니까
너 집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29일날 찾아서 그랬습니다. 너희 경비복 벗어 야 산으로 가자. 너와 나의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그래가며 경비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 그랬으면 너희 사직서 안 됐으니까 100대 맞아. 정말 심리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고인의 육성에 등장하는 입주민 심 씨. 그는 어떤 입장일까요? 굳게 닫혀있는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 네, 여기 밑에 놔둬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몇 시간 후 제작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에 내막이 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는 현재 몸과 마음이 멍투성이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막은 대체 뭘 말하는 걸까?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제보자들의 염건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생님 쪽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네네. 지금 오셨던 분께 제일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괴롭힘과 폭행은 고인이 직접 남긴 육성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직접 지목했음에도 억울함이 있다는 심 씨. 대체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사업에 인정하십니까? 누가 좀 살려라! 내 동생 살려내봐! 내 동생 살려내자 제가! 이 나쁜 놈아! 동생의 황망한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형.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아주 환장 미치겠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된 심 씨. 전문가들은 그의 범행이 지능형 분노 범죄라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행하는 범행이 아닌 자신보다 약자한테 화를 느낄 경우 그 분노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분노 표출은 중독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그는 왜 이중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를 밀던 경비원에게 분노한 걸까? 분이 상식 이하의 범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중 주차된 차량은 당연히 밀어서 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경비원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제 밀었다고 이제 폭행을 진행을 하신 건데, 이제 저랑 이제 그 전속 그 계약이 돼 있을 때도 그런 상식 이하의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어요. 행동들이라든가. 아, 그러면 이제 경비원 그분 폭행 사건하고 지금 지금 가수이신 선생님 사건하고 이게 투영된 오버랩이 되는 부분, 즉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쵸. 제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다고 느낀 게 네. 평소에도 그렇게 막 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뭔가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굉장히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오는데, 그 이제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네. 자기보다 뭔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상식 이하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화를 내던가요? 뭐 너 그 이제 뭐 생활비를 이제 최선의 생활비를 대주시던가 하면서 그때 고리고리 질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너 같은 거 묻어버리는 건 뭐 일도 아니야. 내가 다 애들 풀면은 뭐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일이 있어 심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게 요겁니다. 한 사람의 고충과 고민을 조롱하는 내용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다빈 씨의 공황 장애를 언급하며 똥물에 밀어준다거나 살살 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정신적인 뭐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어떤 상처는 없으셨는지요? 2달 정도는 진짜 그 이제 뒤에도 눈을 달고 다닐 정도로 되게 조심하게 다녔고 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해코지 안 하게. 한 남자의 행동으로 불안 속에 산 사람들.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여기 강북구 우이동 씨. 아, 그냥 저 아는 후배거든요. 내가 전달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 되시면. 우리는 후배를 통해 구속돼 있는 심 씨가 직접 쓴 입장문을 받았습니다. 경비실의 상태가 옛날 머슴방 보는 듯했으며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들로부터 처음 받아보는 신뢰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중 주차된 차를 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동을 했고 다른 입주민들도 그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괴롭히고 위협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걸까? 자기가 왜곡된 자아로 본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남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오히려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대접을 주변에 요구하거나 그것이 이제 특히 자기 주변의 약한 사람에게 화살이 돌려지게 되고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에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누군가 멈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개입이나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사람들은 흔히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보고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내린 기사. 그는 여성이 횡단보도를 늦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의 행동에 더 쉽게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만만히 본 가해자는 더 포악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무자비하게 여성을 폭행하는 남자. 지나가는 여성들을 골라 폭행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남자가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성이 다가가자 갑자기 폭행이 일어납니다. 대체 남자는 왜 갑자기 여성을 폭행한 걸까? 남자 하나가 오더니 꼬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들어보니까 뭐 잔돈 있으면 교환해달라. 여기 우리 가게잖아요. 여기 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잘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아주 가격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어린아이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자가 이를 방해하자 갑자기 분노하며 폭행한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 남자들이 말리자 가해자는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충동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개입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동생 고 최희석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생의 하소연을 쉽게 넘겼던 형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입주민이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그도 사람이라면 멈출 거라고 동생에게 조금만 참으라 했던 형. 모든 게 한스럽기만 한데요. 형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동생아, 잘 있어라. 편안히 쉬어라. 맞지 않는 세상, 통계 없는 세상, 묻지마 폭행 없는 세상에서 편히 영명해라. 자신의 화를 점점 악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분노 사회.
우리는 누구나 순간의 분노를 느끼지만 모두가 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배려가 결여된 사회는 결국 분노가 넘치는 사회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노 범죄로 병들어가는 사회. 이젠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범죄라는 게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전에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의도성이란 부분이 빠지고 갑자기 분노해서 화가 나서 말다툼 때문에 공격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발적 범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을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분노 범죄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의도성은 좀 제끼고요. 좀 배제하고 행위 자체만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응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